안녕하세요. 2023년 태백초등학교 영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시작합니다. 연구 주제는 두뇌사고 유형 분석 학습 코칭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발표는 운영의 개요, 운영 과제, 평가 결과, 결론과 재현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운영의 개요입니다. 운용의 필요성과 목적, 이론과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구학교의 시작은 why 질문이었습니다. why? 왜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쳐도 결과는 다를까요? how? 어떻게 가르치고 what?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다 떠오른 생각. if? 만일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who? 학생들에 대해 잘 모른다면 help? 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where? 학교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뇌사고와 학습 코칭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 두뇌사고 유형 분석 학습 코칭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학력 진단과 두뇌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합니다. 셋째, 두뇌사고를 향상시키는 포도당 교육 활동을 전개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알맞은 학습 코칭을 적용하여 기초학력과 두뇌사고 능력 향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이자 연구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두뇌 종합평가는 총 3종류의 검사로 구성됩니다. 인간 두뇌사고 유형 평가 HBTS는 두뇌 유형을 좌측 전뇌, 좌측 후뇌, 우측 전뇌, 우측 후뇌 4가지 사고 특성을 평가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성 두뇌 영역을 찾아내어 알맞은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 효율과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개인별 신경학적 지배성 유형평가 INDP는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눈, 귀, 손, 발과 같은 입력기관과 감각기관의 방향을 찾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 학습 정보 처리 과정평가 LIPA는 두뇌에 전달되는 정보가 전두엽, 변연계, 대뇌피질 등에서 잘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두뇌 평가 결과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학습 부진의 요인과 해결법을 찾는 근거로 사용되어 학습 코칭 설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층적 학습 코칭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개인 차원에서의 코칭, 학급의 두뇌 성향을 고려한 학급별 코칭,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도 코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한 포도당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포도당 교육 활동은 학교 교육에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와 활력이 되는 활동을 투입하여 단기적인 학습 능력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포도당으로 네이밍했습니다. 포동포동 창의성 처방전, 도담도담 안정감 처방전, 당당하게 기억력 처방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운영 과제는 과제 1, 두뇌사고 유형 분석 학습 코칭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 2, 학습 코칭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과제 3, 포도당 교육 활동.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과제 1번입니다.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온 오프라인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교사와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셋째, 학습 코칭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 정서 안정을 돕는 교실과 복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영수 학습과제 프로그램인 어메이징 레이스 활동을 위해 자율학습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복도에는 학생 활동 작품을 전시하여 배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은 국어, 수학, 영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설하여 개별 과제를 제공하였고, 학교 홈페이지와 구글 드라이브를 개설하여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교사는 더 배운 공동체 마주 보는 우리를 운영하며 연수 이수는 물론 학습 코칭 설계, 전문가 컨설팅, 개별학력 관리 방안, 교수학습 가정안과 일반화 자료 개발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기 초부터 학부모 연수, 동아리 활동,
학부모 참여 행사를 실시하여 영구학교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두뇌 종합평가와 그 결과 피드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교는 담임교사 외에는 보건, 영양, 사서, 특수, 상담사 등의 상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접 학년 동료 교사와 서로 지원하고 학교 밖 지역사회의 협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정규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여 인접 학년군이 정기적으로 협력 수업을 운영하였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무학년제 자율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선 후배가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두뇌 사고 성향과 학습 흥미도를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과제 2입니다.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두뇌 평가와 학력 진단을 통하여 학습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개인별 학습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맞춤형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급별로 적용하였습니다. 한글 또박또박과 기초학력 및 교과학력 진단 시스템에서의 평가 결과를 통하여 총 12명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본교 학생들의 두뇌 평가 결과인데 먼저 HBTS와 INDP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는 우측 전뇌와 우측 후뇌 사고형 학생이 많았으며 좌측 전뇌는 6.5%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이점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우성 두뇌는 다양하지만 모두 좌측 전뇌 사고력이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LIPA 학습 정보 처리 과정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평가 항목 중 본교 학생들의 위험군 또는 관심군의 비율은 입력 기능의 시지각 기능, 청지각 기능, 정서 기능의 탐닉, 사회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공포 경향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지 기능의 읽기, 쓰기, 산술 수준의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 2명씩, 실행 기능에서는 각성, 주의력 결핍, 실행 능력이 낮은 학생이 판별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개인별 학습 결손에 대한 보충 지도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논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서와 실행 기능이 낮은 학생을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복적 지시적 훈육을 줄이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규칙을 배우고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합니다. 미술과 음악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을 기르며 심리 회복 지원과 체험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외부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본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에 35% 시간을 보내기에 또래의 영향도 많이 받으므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외에 일반 학생도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12명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학력 관리 카드를 제작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카드에는 학생의 기본 인적 사항, 진단 평가 결과, 두뇌 평가 결과, 담임교사 관찰 결과, 개인별 맞춤 코칭 전략, 관찰 및 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취도를 가정과 공유하기 위해 성장 중심 평가 결과를 연 4회 통지하였습니다. 통지표에는 교과별 학습 성취도와 학교 생활과 태도에 대한 평가, 담임 교사 의견을 기록하였고 학부모 회신란도 넣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책임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두뇌 사고 유형별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반구의 뇌 기능을 모두 사용하지만 발달함에 있어서 편차는 발생합니다. 각 대뇌피질이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그 특성이 가지는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완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급별 학습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각 학급에서는
각 두뇌 유형별로 보이는 상황과 문제 처리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했던 코칭 프로그램을 문서화시켰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각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측 전뇌와 우측 후뇌의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활동을 구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근데 시계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럼 시침로 가야지. 5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어디로 갈래? 5시 30분. 30분. 오, 맞았어요? 선생님 맞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5학년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을 이해하고 대응점, 대응편, 대응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측 전뇌와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활동을 구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도형을 한번 이렇게 펴보자. 자, 이렇게 피세요. 폈어요? 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모양을 보면 이제 접은 선 있죠? 지금 접은 선을 자를 대고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두뇌 기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업 흐름은 유지하면서 수업 대상 학생의 두뇌 사고 유형을 강화하거나 학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학습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이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학생의 우성 두뇌 사고 성향을 강화하고 부족한 사고 능력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운영과제 3입니다. 학생들의 두뇌 사고를 돕는 포도당 교육 활동을 처방하였습니다. 첫째, 양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포동포동 창의성 처방 활동을 실시하고, 둘째,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도담도담 안정감 처방 활동을 실시하고, 셋째, 뇌 기능 향상을 위한 당당하게 기억력 처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 집중해서 해봐. 이쪽에 어디인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책 되게 재밌었죠? 걷지 말걸 그랬어요. 그거 그 책 작가님 평소에도 미술 활동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공예 활동이랑 미술 활동을 하니까 좋았어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데 손을 움직이면은 재밌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침 운동으로 걷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침에 운동하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잠이 깨는 것 같고, 이 걷기 운동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탁구하면 재밌고, 그리고 또 땀 흘리고 나면 집중이 더 잘 돼요, 공부할 때. 평가 결과입니다. 첫째, 학습 능력 향상도를 확인하였고, 둘째, 운영과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에서 2학년 8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글 또박또박 가형 검사와 나형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보충 해득 수준 학생 3명은 모두 완성 해득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한글 또박또박 분석 결과 가형 검사와 나형 검사의 오반응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교과 학력 향상도입니다. 기초 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국어와 수학 교과의 진단 평가와 향상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취 수준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실시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4에서 6학년 전원이 국어 교과 성취 기준 내용의 기준 점수에 도달하였으며 수학은 4학년 학생 1명만 수학 보충 수준으로 미도달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수화 연산 영역의 성취도가 낮아서 보충 학습이 권고된 부분의 보충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평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가 해당 학생의 학습적 변화와 비학습적 변화를 서술하였습니다. 그중 2명의 학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학년 우수미는 학습 측면과 비학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IPA 검사 결과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위험 부분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학년 명랑이의 변화도입니다. 학습 측면과 비학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LIPA 검사 결과도 살펴보면 우수미와 마찬가지로 위험 부분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HBTS 결과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3월 검사에서는 충동성이 강한 우측 전내가 우성을 보였지만 1년 동안 학교와 학급에서의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10월 검사에서는 책임감과 질서를 가지는 좌측 후내에서 우성을 보이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운영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학생의 88%가 매우 만족에 응답하였으며 협력 수업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아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급에는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맞춤 지원 부분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포도당 교육 활동은 학습 지원 부분보다는 상담, 미술, 행사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정서 안전, 생활 지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학생의 학력 관리와 개인별 맞춤 지원, 학부모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생활 성취에 대해 공유하고 양질의 교육과 연수,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발전적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교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지 않고 결과지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검사의 양과 종류보다는 결과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코칭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교육 환경, 역량 신장, 포도당 교육 활동은 모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응답이 100%로 높았습니다. 협력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1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는 협력 수업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단독으로 수업하는 것이 학생의 집중도를 높이고 학습 분위기와 교수 학습 선택과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 수 5명 미만인 소규모 학급 담임 교사는 학령군과 협력하길 희망하였으며 토론 수업, 다모임 활동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먼저 결론 부분입니다. 두뇌 사고 유형 분석 학습 코칭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첫째, 학습 코칭을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 환경이 구성됨으로써 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질높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학교 구성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연구학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 코칭 지원을 위한 교내 외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였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개인에게 알맞은 교육을 지원하여 학력 향상의 바탕이 되었다. 두뇌 사고 유형 분석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통하여 첫째, 두뇌 평가와 학력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문제점을 촘촘하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교사가 학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개인별 학습 관리 카드는 학생 관리에 체계성과 지속성을 부여하였고 개인별 성장 통지표는 학교와 가정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학생이 자신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평가,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학습자의 특성과 스트레스 상황, 동기부여 방법을 두뇌 사고 유형에 따라 유목화하여 일반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였다. 넷째, 각 학년별로 국어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에게 맞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두뇌 사고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움으로써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포도당 교육 활동을 통하여 첫째, 포동포동 창의성 처방전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양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인지사고력 향상을 촉진하였다. 둘째, 도담도담 안정감 처방전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정서와 심리 문제를 완화하여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힘과 안정감, 즐거움을 주었다. 셋째, 당당하게 기억력 처방전은 신체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두뇌를 각성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을 도왔다.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교는 전교생 4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 학생 전원이 동일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두뇌평가와 컨설팅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았기에 대규모 학교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두뇌평가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는데 교사의 두뇌사고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교사가 학생의 두뇌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에게 맞는 수업 코칭 방법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시중에 있는 평가 도구의 비용과 두뇌 종합 평가제의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문가의 결과 해석과 코칭이었다. 도내에 있는 학습 지원 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이 분야의 전문 상담사를 고용한다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두뇌 평가 시행을 도내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의 두뇌 종합 평가 결과에 따른 전문가의 학습 코칭이 구두로만 설명되어 아쉬웠으므로 문제의 증상별 처치법, 학부모 지침이 문서화되어 전달되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 코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인터뷰입니다. 이번에 이런 연구학교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학생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특징에는 어떤 수업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성격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 두뇌 유형이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니까 지도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뚜렷하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사도 두뇌 검사를 실시하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이 연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봐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걸 신경 써줘야 되는지 조금 바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코칭을 통해서 점차 이해를 하게 됐고, 중반부터는 이해가 잘 돼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 연구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내용이 앞으로 제가 다른 학교를 가든 어떤 학생을 만나든 거기에 가서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지도 방법, 그리고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이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단점보다는 좀 강점을 좀 더 생각하고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못했던 공부를 선생님이 한 명씩 케어해 주셔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 부족한 점을 몰랐는데 두뇌 유형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제 부족한 점을 알면서 제 공부 성적에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제 성적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못하는 것들을 체험학습을 통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양하고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두뇌 사고 유형 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를 통해 저도 모르던 딸아이의 성향을 알게 돼서 정말 놀랐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아이는 시각적 사고가 뛰어난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숫자 학습을 할 때 말로 하거나 풀이를 써주면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검사 후 시각적인 학습을 도입해보라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물체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학습하니 아이가 훨씬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통해 아이의 인지 능력과 향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좋았고, 아이의 잠재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무척 뜻깊고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백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로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태백초등학교는 연구학교로서 이러한 장점을 더욱더 잘 살려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태백초등학교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